앙드레 코스탈로니의 그 베타콤폴리라는 이 현상이 사실 매년 있어요. 최근에 금수세가 그렇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이 24일에 이제 토론을 하니까 그걸 보고서, 그 결과를 보고서 이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제 설계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24일이 시장 변고점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 국내 시장만큼은. 금투세와 빼따꼼플리 현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앞서 미리 말씀 좀 드렸고요. 이게 그 앙드레 코스탈로니의 그 베타콤폴리라는 이 현상이 사실 매년 있어요. 이게 최근에 금수세가 그렇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것도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우려 같은 거. 특히 이제 그 베타콤폴리라는 말이 기정사실화라는 의미로 해서 그 주가의 모든 재료가 선반영돼서 호재 혹은 악재의 가격에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 종목들이 올해 실적이 안 좋고 감사한 사이클이 시작할 때 주가가 바닥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실적이 피크를 찍고 가장 좋을 때 그때 주가의 고점이 나오는 그것도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호재가 있는데 뉴스가 딱 되면 세론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이런 현상이라 베타콤볼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금투세도 이런 현상, 그 베타콤볼 현상이 금투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금투세가 시행 강행이 될 거라는 우려로 의해서 그게 시장에 반영돼서 특히 코스닥 시장이 되게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전 세계 증시가 막 강세장 가고 신고가 가는데 우리만 지금 연간으로도 하락이고 소외가 됐단 말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 대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중심 안에 문제가 있다고 전에 제가 금투세 이슈를 말씀드렸던 거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면 시장이 나름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건데, 그걸 막고 있는 게 매크로 쪽으로는 NK 트레이드 청산의 우려, BOJ가 지금 사고를 쳐가지고 금리 인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편하게 할 수 없거든요.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로막고 있고, 우리는 또 금투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 시장이 폭락한다는 이런 공포감이 있다 보니 자꾸 주식을 미리 판다는 거죠. 그리고 살 사람도 안 사고 현금 대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래량 말라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선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만이 그 금수세 도입으로 40% 폭락한 이유는 기습적으로 해서 그렇거든요. 갑자기 도입했어요. 이거 없이. 우리는 예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되는 거고, 거기는 기습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38% 정도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그러고서 되돌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금투세가 도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에요. 근데 이제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은 그게 추가 반영돼서 한 번 더 빠지겠죠? 더 빠지고 바닥 찍고 올라가고, 개인들한테는 세금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작은 이탈이 하겠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은 이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저가 매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안 좋고 외국인과 기관들 투자자들한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돼버리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도입되지 않는 금수세 때문에 증시 하락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 일부 그 야당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말이 된다는 거죠. 그 선반영에 대한 그 금투세의 빼따꼼플리 현상이 지금 현재 반영이기 때문에 선반영이 됐는데,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강행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거는 나오는데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오히려 그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베타콤플리라는 게 그 선반영, 재료 소멸, 기정사실화 등의 현상이 일어나는 그 프랑스어고요. 여기 이제 내년 1월 달 금수세 시행되니까 그럼 주식 폭락이 뻔하기 때문에 미리 팔고 매수자도 안 하고 이런 거 말씀드린 거고, 이게 금수세 이슈가 가장 이제 개인 투자들 많이 하는 게 코스닥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보면은 그게 확연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떠나고 현금 보유자들은 금수세가 무서워서 안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 금수세 폐지 얘기하게 되면은 좀 반대했다가 야당에서 강행 얘기하면 막 빠졌다, 이런 것도 반복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또 유예 얘기 나오니까 또 반등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재밌는 게 금수세 강행 얘기 나오거나 유예 나올 때 종목 지수가 움직이거든요. 그 유예 얘기 나올 때 반등 나오기도 하고 강행 얘기 나올 때 빠지긴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에 보면은 예를 들면 그 유예 얘기가 나와서 막 올라갈 때 보면은 막상 보면 엔화가 그 약세로 간다거나 나스닥 선물이 반등한다거나 이게 겹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반등한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또 타이밍이 또 기가 막히게 또 맞아. 그 시간대 그것만 보면은 제가 다른 것도 같이 대비해 보면은 엔화가 약세거나 나스닥도 상승 전환대가 이렇게 교맥이 겹쳐 있거든요. 근데 이걸 빼고 보면은 또 금수세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맞고, 이게 그래서 100%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투자자들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강행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거는 그 5023TV에서 이거 금수세 실거지약이라고 해서 많이 그 박성희 작가님이 많이 활동하고 하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고요.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을 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박 작가님이 한 내용도 있고 다른 쪽에서 찾아본 것도
있는데 첫 번째 그 사모펀드 세금 절반 깎아준다는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전체 이제 사모펀드가 630조인데 그중에 이제 많이들 이제 많이 알고 계세요. 제가 이거 처음에 얘기도 했었지만은 상장 주식형 사모펀드는 20조 정도 불과하고 150조가 넘는 게 부동산이고 그 외에 이것저것 들어갔어요. 대체자 자산회가 다 들어가는데 600조 원에 달하는 그 사모펀드의 수익자들이 현행 금수에 도입하게 되면은 종합과세 최대 49.5에서 뭐 22에서 27.5% 분류과세 적용을 받아서 대략 8조 원에 추산되는 막대한 그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IS 계좌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모펀드는. 민주당 그 진성진 정책위원장님이 JTBC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사모펀드 수익제 97%가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가 그 얘기는 이제 전혀 사실이 맞지 않는다고 이제 이게 그 박 작가님이 쓰신 칼럼이에요. 그 칼럼의 내용이고요. 그 칼럼을 가져가지고 캡처해서 가져온 거고. 그래서 우선 그 사모펀드의 투자 규모가 그 600조이고 그 중에 이제 97%가 연금이나 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런 기관 투자들은 아예 금투세 같은 건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로 다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 금투세는 해당 사항이 없어라고 이제 윤석열 의원님 말씀하셨고요. 요거에 대해서 반발하신 거예요. 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사모펀드 투자자 중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74.3%, 97%란 말은 틀리다는 얘기를 지적을 한 거고 74%가 모두 다 이제 연금이라든가 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재간접 펀드라고 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모펀드라든가 또 그런 큰 부자들이 가족회사 형태로 투자하는 무슨 파트너스, 무슨 에셋 등의 자산 운용사랑 벤처 투자사가 대다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7% 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연금기금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라고 했고 그러한 이제 투자자들이 금투세 도입 시 세금이 절반으로 깎여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금 체계를 보면은 기존에 이제 그 사모펀드에서 금투세 시행 전에는 그 배당금이라든가 그 매매 차익 에 대해서는 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데 금투세로 가게 되면은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금투세로 양도소득으로 봐가지고 금융투자 소득세가 적용돼서 22%에서 27.5% 분류과세가 돼버린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종합소득과세가 되게 되면은 10억 이상 초과는 45%거든요. 그럼 지방세 10%까지 하게 되면 49.5잖아요. 근데 이제 일로 가게 되면은 금투세로 가게 되면 27.5%,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억 이하에는 22%, 그러니까 22에서 27.5% 받으니까 사실상 거의 절반 이상 감세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죠. 600조에 달하는 거니까. 그로 인해서 세금이 감세되는 게 8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 거라서 지금 문제를 삼는 거고, 이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펀드 안에 자산이 어떤 게 들어있냐에 따라 세금이 다 달라요. 국내 주식은 사실 지금 비과세 고요. 그리고 이제 예금이나 채권 이런 것도 다 이자 소득으로 보고 주식 배당 소득으로 보는데 펀드에는 배당금은 현재로 가요. 현재로 가고 다 배당으로 해서 그 2천만 원 이상은 2천만 원 초과에 대한 수익은 종합과세로 가거든요. 49.5%가 되고 주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비과세인데 대주주면 양도소득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채권 매매채액은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물게 되고요. 파생 상품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파생 결합증권도 그 배당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요게 펀드로 돼 있잖아요. 펀드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분배금은 배당으로 가는데 양도 환매를 저렇게 지금 금수세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49.5인데 1그룹, 2그룹 나눠가지고 1그룹이 국내 주식이라든가 이제 KOTC 중소기업들 이런 것들, ETF라든가 공모 국내 주식정 펀드 같은 게 다 1그룹이고 2그룹이 해외 주식이라든가 채권, 비상장 주식, 파상 다 2그룹이거든요. 1그룹은 5천만 원 공제하고 2그룹은 250만 원 공제해가지고 22에서 27.5% 한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사모펀드에서 들어갔던 저런 대규모 그런 펀드들은 세금이 절반으로 깎이는 게 맞아요, 사실. 요게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상당히 지금 반감을 갖고 있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요런 이제 많이 요게 이 사진 많이 돌거든요. 그 천화동이 1에서 7호까지 그러니까 이런 펀드의 세금이 깎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법인에서는 법인세를 내지만은 환매해서 그 돈을 개인이 찾아갈 때는 종합소득 과세를 해서 49.5%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금수세로 가게 되면은 그게 절반 이상 깎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1억 466만 원 투자했는데 배당금은 1208억이거든요. 1200 가져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의 49.5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7.5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냐라는 것들이 지금 약간 국민들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공부를 하는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개인 독박과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는데, 미국은 주식 전체에 대해서 전체 기간에서 손실 제외를 해주거든요. 우리는 이 소급이 안 되잖아요. 시행되면은 5년이잖아요.
기간도 짧고 이전권도 소급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의 금투세는 그 증권거래세랑 배당소득세, 배당세, 소득세가 모두 있어야 받고 있거든요, 현재.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금투세를 또 추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한테만 부과되는 것이고, 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인세를 내고 있지만은 내던 거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안 내던 건 내는 거니까 개인들한테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증권거래세는 외국인 기관은 모두 다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증권거래세를 없앤다는 거잖아요. 근데 금세를 한다. 그러면은 다 같이 부여하던 거는 없애고 개인한테만 금세를 하는 거니까 이게 도박 가세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을 위한 그 투자형 법인 설립 컨설팅 활기를 띠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내용인데, 요 내용이 김대중 교수님이 그 공간신문에 이제 컬럼을 실으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왔고, 매일경제에서 그 세 번째가 이제 그 1조 3조 세수를 위해서 13조 세수를 포기했다는 요 내용이, 게 거래세를 없애기 때문에 줄이기 때문에 5조 정도의 거래세가 줄고, 그리고 사모펀드의 소득세가 8조 정도 감세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합쳐서 13조는 얘기인데, 금수대를 도입하게 되면은 뭐 최소 13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은, 요건 뭐 그냥 우려한 거고, 보면은 매일경제 함재범 기자님이 그 기사 쓴 게 그 오문서 한양여대 그 세계 세무회계학과 교수님이 금세를 도입하면서 중국에서 폐지할 경우에는 연간 세수가 줄어들 거라고 강조를 하셨고요. 만약 금세를 도입하게 되면 이중관세로 인해서 조세 제한을 부딪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중국거래소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거다라고 봤고요. 실제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를 하는 나라는 대부분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 농어촌 특별세 때문에 거래세를 다 없애지 못해요. 그게 문제인데, 금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은 연간 1조 7천억. 그리고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라서 세수 감소는 연간 6조 7천억으로 지금 부서를 하셨고, 그래서 금수세를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연간 5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주식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사모펀드는 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박수 작가님이 5월 21일에 그 아시아타임즈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 나왔던 건데, 결국에는 그 사모펀드의 수익금이 한 29조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49.5% 세금을 도입하게 되면은 14조 4천억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 금수세를 도입하게 되면은 6조 4천억만 거둘 수 있으니까 대략 한 8조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셨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선비주에서 전준봉 기자님이 이제 기사를 쓰셨는데, 서민층과 중산층을 발표하는 3중 과세라는 얘기를 하는 게, 농어촌 특별세가 있으니까 거래세가 완전히 안 없어지는 거고, 금수세가 없고, 그로 인해서 또 건강음료도 같이 올라간다는 조정한 거를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세가 시행되면은 그 투자자는 거래세와 금수세를 모두 부담을 해야 되죠. 금수대가 등판하는 내년에도 거래세가 다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22년부터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지만은 폐지는 안 했어요. 올해는 0.18, 내년에 0.15 거래세가 나오고, 그러면 어쨌든 이중과세잖아요. 이거는 금세를 도입하는 시점에 맞춰서 거래세를 폐지를 못하는 거는 세수 공백 우려도 있지만, 무엇보다 농어민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부가 내년에 코스피 투자자로부터 걷는 거래세 0.15%는 사실 주식 투자 무관한 농어촌 특별세랍니다. 농특세라는 거고, 2004년 10년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은 농어민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일본에 다가올 때마다 제도를 연장하고 있다는 거고, 2034년 6월까지 10년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담보대기 폐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금세가 도입돼도 이걸 계속 농어민 특별세를 통한 증권거래세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수대가 추가되는데 거래세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게 이거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게다가 또 내 그 주식과 상관없는 담보인식 전혀 무관 농어민 특별 지원 그 세목이기 때문에 좀 더 억울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BOJ 금리 인상을 통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우려가 불거지고, 또 이제 대선 얘기 있고 중동 전쟁 이런 것들, 미국 경기 침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대외적으로 국내 증시의 그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이걸 만약에 금세를 도입하게 됐을 때 내년도에 만약에 시장에 빠져들게 되면은 대외적인 이슈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책임 소재를 모든 게 다 그게 덤탱이 쓸 수가 있어요. 금수세로. 그러면은 그게 지금 야당한테 과연 유리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적어도 금수세와 거래세 두 세목이 공존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자신들 뜻대로 내년부터 금수세를 도입할 거면 시행과 동시에 거래세는 폐지해야 국민의 일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 뉴스가 조선비즈 그 뉴스인데요. 이거 가져왔고요. 그리고 특히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매일신문의 그 허현정 기자님 쓴 게 금수대 개인들의 분노라는 얘기로 컬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사라지지 않는 이중과세 논란, 그 농어촌 특별세, 이게 이제 금세를 도입해도 없앨 수 없는
그런 거고 부양가족 주식으로 낸 수익이 연 100만 원을 얻게 되면은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가지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쓴 것도 비용 처리가 하나도 안 돼요. 비용 공제가 안 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서 해서 그래서 3종 과세라는 얘기를 했다 볼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가 이 원천 징수는 재앙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더 팩트에서 기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볼 거는 여기 7월 3일에 이게 국내 14개 증권사와 해외 2개 증권사의 총 16개 증권사 CEO들과 그 이복헌 금감원장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원천 징수 때문에 그 금투세가 강행될 경우에는 그 소수 증권사, 소형 증권사, 대형 증권사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증권사들은 파산이라든가 뭐 금융시장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하루빨리 폐지든 유예든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다고 그러고요. 원천 증세를 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없어져요. 이걸 2회 하게 되면은 더더 문제고 그래서 연말에 신고를 하는 것 쪽으로 바꾸겠다고 뭐 하는데 문제는 신입 국세청장이 청문회에서 얘기해서 그렇게 금투세를 확정 신고하게 되면은 납세자들의 협력 비용도 크죠. 우리가 세무사 써야 되니까. 하지만 그거를 국세청을 다 2천만 명을 다 처리하려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금수세를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은 2천만 개인 투자자들의 복리 투자 효과를 상실에 따른 피해도 예상이 된다. 금세 폐지만이 대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강만석 국세청장 이때는 후보자였는데 굉장히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연말 정산의 재앙적이라는 거죠. 부양가족이 박탈할 수 있다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연말 정산이라는 게 인적공제, 기본 공제 안에 인적공제가 있는데 배우자라든가 부양가족이 있는 수만큼 공제를 해주는 건데 이게 어쨌든 소득 연간 100만 원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으로 상해법상으로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가 주식으로 매매 거둔 이후 과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주주에 대해서 양도세 쓰면 되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은 이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해주는데 이게 금세가 도입되게 되면 이게 다 금융투자 수익으로 다 잡혀버려가지고 연간 100만 원 이상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으로 투자해가지고 수익 내게 되면은 소득보지를 못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6번째 문제가 있고 요 IPO랑 하이힐 채권 시장 붕괴 우려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그 IPO 시장이 좀 약간 메말라 가는 게 공모주들이 상장 첫날에 공모가 밑으로 하면은 이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그런 이게 IPO 시장이 위축되는 이유가 지금은 보면은 증권사별로만 자금들을 계좌를 다 여러 개 트잖아요. 터가지고 여기서 그 공모하면은 여기다 돈 넣고 그리고 첫날 급등하면 팔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금투세가 원천 징수 돼버리면 한 개의 증권사 계좌만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증권사를 다 원천 징수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투자한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문제라는 거고 요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최근에 IPO 시장이 위축되고 또 하이힐드 채권 시장도 지금 현재 최근에 좀 이게 좀 위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채권 순매수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올해 5월 달에 4조 5천억이었는데 8월 들어서 2조 천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공모주 투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벤처 캐피탈이 위축이 돼버리면은 IPO제를 통해서 많은 벤처 기업들이 커나갔잖아요. 뭐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고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채권에다 세금을 매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금투세가. 그러면은 지금 그 매매책에 대해서는 그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 연말에 본드론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올해 연말에 보면은 한국전력공사 채권이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이거를 받아줄 주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예를 해놓고 원점 재설계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보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개인들 채권 순매수 보세요. 쫙 지금 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4월 달부터 야당이 총선 압승한 이후로부터 쭉 줄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유예라든가 폐지로 가다가 잡게 보면은 반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볼 수 있겠고 대부분 이제 그 박 작가님의 그 질거 지하의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내용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보면은 지금 그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손익통산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IS 계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죠. 이제 국내 주식 손해 본 거를 해외 주식에서 손실을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1그룹과 2그룹이 있어요. 아까 제가 1그룹, 2그룹 보여드렸는데 1그룹은 국내 사장 주식은 5천만 원 공제되죠. 기본 공제되죠. 근데 2그룹은 해외 주식 등 이런 것들은 250만 원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계좌를 섞어버리면은 골 때려지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복잡하고 그리고 또 주식 이체 같은 거 타사 출고 이런 거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이게 손익통산이 안 된다라고 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 갑자기 금투세가 제명세로 요즘 불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유예 쪽으로 지금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뭐 시행이냐 유예냐 폐지로는 얘기를 안 하겠죠. 유예 아니면 시행 강행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금수세 유예로 말씀하시는 뭐 이소영 의원, 이원주, 이현희, 뭐 정윤기 등등해서 있고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게 뭐 진성규 의원, 임광현, 안도걸 이런 분들인데 이 24일에 이제 토론을 하니까 그걸 보고서 그 결과를 보고서 유예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러고 나서 원점 재설계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원점 재설계 쪽으로 가야 될 거라 보는데 그렇게 되면 24일이 시장 변고점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 국내 시장만큼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웬만해서는 유예해서 그 설계를 잘 디테일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장이 좀 어려워서 저도 어려워요. 특히 이제 9월 시작되자마자 막 장이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8월쯤 좀 반등된 것들이 고스란히 좀 반납해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객분들한테 이제 판도의 상자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판도의 상자 안에는 온갖 인간들의 불행이 될 만한 것들이 다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뭐 고통이라든가 뭐 질병이라든가 온갖 안 좋은 거 다 들어있는데 마지막에 들어있던 게 희망인데 희망을 잃지 마셔라. 주식시장 자체는 이런 걸 다 겪고 나서는 더 많이 올라가는 장기 우상향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을 잘 견디고 이 금리 앞으로 올 금리 사이클에 대비해서 포트를 잘 구축하시고 이제 예를 들면 2차전 투자하신 분들이 제 걸 많이 보시니까 많이 물려 있으시면 지금은 어쨌든 잘 계속 버텨야 돼요. 시장이 정책 해짐을 극복하고 가는 그 시점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냐. 특히 이제 북미 시장을 보면서 잘 버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